2016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경쟁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공통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큰 틀에서 종합 전형도 경쟁률이 많이는 아니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증가한 것 대비해서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예상보다는 많이 경쟁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을 두 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들 우리 면접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조는 서류형보다 면접형에 좀 더 학생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면접형에 좀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관건입니다. 교과 전형보다 그래도 종합 전형은 경쟁률이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1단계에서 보통 3배수, 4배수, 5배수 이렇게 포개돼 있는데 1단계 통과하는 게 관건이고 그러면 통과될 거를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또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접만 준비할 게 아니라 면접 보기 위해서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게다가 재시험 면접 보는 그런 전형이 있으면 또 다른 식의 공부를 해야 되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수능 최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논술 전형이나 또한 다른 전형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정시까지 또 바라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같이 감당해 내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종합전형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전형에 나와 있는 그 입결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교과 전형보다 점수가 살짝 밀린다고 보면 되는데 서울대는 뭐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보통 1.2등급 대 3등급 대 뭐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정도 바운드리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 전형보다 점수가 살짝 뒤로 밀린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되고 상위권 대학들은 특목 자사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 맹신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건 요 바운드리 내에서 내 서류가 얼만큼 잘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종합 1단계 통과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률만 놓고 보면 종합전형도 큰 틀에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기조를 보였다. 서울대 포함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도 하락했고 특이하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최저가 있죠. 여기 한양대도 최저가 있고요. 이화여대도 최저가 있는데 최저 있는 전형들 중에서 솔직히 우리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아예 수능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 거의 뭐 벼랑끝 전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붙으면 대박 떨어지면 완전 쪼박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방 언급했던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고대 학업우수 같은 경우는 최저가 4, 8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했을까 봤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대하고 연대의 차이가 뭐냐면 연대는 자연 계열에 한해서 수학을 미적과 기하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적인 이런 구분이 있다면 고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이과 다 국영수 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수학을 확통을 봐도 되고요. 또 탐구는 사탐을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연대보다 좀 덜하다. 그래서 같은 라인이라면 연대보다는 고대에 좀 더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대는 하락했고요. 고대는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소폭 하락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하락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참 종합이 참 많아졌어요. 이전에 계열로 뽑는 거, 학과로 뽑는 거 이런 것들이 이름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바뀌었고 융합 탐구형은 다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에 성균 인재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2025학년도 과학 인재가 또 처음 도입되었죠. 과학 인재 1단계 7배에서 면접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인데 이제 성균 인재가 2026학년 처음 도입이 됐는데 융합형하고 탐구형은 둘 다 서류 100이고 성균 인재, 과학 인재는 둘 다 단계형으로 뽑습니다. 어찌됐건
융합형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했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했는데 일단 인원수 자체가 600명에서 400명대로 200명 가까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 추세이고요. 새로 생긴 성균 인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면접형입니다. 이전 다른 전형 대비해서 숫자는 더 적은데 경쟁이 높죠. 면접에 좀 더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과학인재는 성균관대에서 말하기를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전형으로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바란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고에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양대는 추천 서류 면접형 이렇게 있는데 추천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서류형은 이전에 한양대학교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틀에서 18.92에서 17.79로 했으니까 소폭 하락한 게 맞고요. 이 추천형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전년도에 31.6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에서 25.25라고 하는 경쟁률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론이 살짝 증가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쟁률로 보면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고대 쓰는 자원과 한양대 쓰는 자원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4합8을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도 비스무리한 학생들이 쓸 개연성이 있지만 한양대는 3합7입니다. 보통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대, 그 다음에 2등급 중후반 때 학생들이 많이 쓸 텐데 최저 3합7 맞추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수능에 대한 이슈가 올해 특히나 사탐론 또 심지어는 확통론 이런 느낌으로 있다 보니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많이 줄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면접형이 전년도에 22.31인데 올해는 30.83으로 확 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은 귀찮아서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전 연도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좀 입시적으로 불리하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귀찮은 거 어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힘들더라도 면접 보는 전형으로서 좀 더 합격의 개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전년도에 29명밖에 뽑지 않았던 인원이 120명으로 늘긴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범대학만 면접을 봤다면 올해는 여기 공과대학하고 이른바 무전공 이 여기서 뽑죠. 인터칼리지라고 하는 게다가 사범은 인적성 면접이지만 공대하고 인터칼리지는 재신문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경쟁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수능 최저나 또 내신에 대한 부담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또 여기에 또 맞는 조합의 학교 학생들이 지원했겠죠. 어찌됐건 면접 보는 전형이 좀 더 늘었다. 이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하나만 운영했죠. 미래인재 전형 운영했는데 2016학년부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면접 전형이 신설이 된 거죠. 그런데 면접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여기도 같은 현상으로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갔죠. 다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최저보다 낮고 게다가 면접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경쟁률이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완화됐거든요. 4밤 6에서 2합 5로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서류형도 소폭 상승, 면접형은 신설이지만 상당히 높다 이렇게 형성됐다고 하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위권 대학 내에서도 같은 종합이더라도 면접 보는 전형에 좀 더 몰리는 개연성이 있더라. 이렇게 여기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든 대학들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몇 개 대학 이쪽에 보면 성균관대의 탐구형 서류 100이죠. 서류 100으로 뽑는 그 탐구형의 최상위는 뭐 바이오 신약, 글로벌 사회 메디컬 공학과 전년도에 30.8인데 올해 28.18. 반도체는 33.2였는데 25.93으로 하락했고요. 배터리학과, 약학과도 전년도에는 35.7의 경쟁률이었는데 올해 22.17이니까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떨어졌다. 하이는 프랑스학과 9.4인데 9.08로 떨어졌고요. 러시아 10.33에 10.25, 글로벌 경제 10.74에서 37, 동문과 9.08에서 10.84 소폭 상승하긴 했고요. 건축학과 5년제는 11.17에서 11.32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최상위 5개, 최하위 5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기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대에서 제시하는 이런 거 보면 저희 학교만 놓고 봐도 2등급 때 중후반에 내신을 가지고 성대를 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서울대 연고대에 쓰는 아이들이 보험으로 성대를 써서 붙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 학교 실적만 놓고 보면 1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이 서류 잘 갖춰서 성대를 딱 붙으면 되게 좋은데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아서 이런 숫자들이 되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게 다 50% 컷이긴 한데 성대 정도면 일반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좀 넓게 나오는 것 뿐이고요. 다음에 소개할 한양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한양대도 이 추천형에 한해서 학교별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나눠서 했는데 이 추천형의 그 평균 점수가 1.9등급대였습니다. 1등급 후반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자사, 특목고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추천형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전형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 하락을 했죠. 인터칼리지 51 1.4에서 43.87로 줄었고요. 전기, 생체공학부도 줄었고 그 다음에 신소재, 화학, 화공,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다 상위 5개가 다 줄었습니다.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위 5개도 파이낸스, 관광, 영문, 의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있는데 다 하락했죠. 그죠?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만큼 수능 체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수능 최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쓴 친구들은 최저를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나름대로의 그 레벨들인데요. 중경 외시 레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컷인데 뭐 2등급 때 뭐 많이 보이죠. 대부분 요 정도 라인대가 왜냐면 교과 전형으로 1등급 중후반대 그 대학이다 보니까 과마다 다르겠지만 1등급 후반부터 2.5등 안쪽에서 많이 합격선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풀은 2등급 초 중반에서 2등급 후반까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자사특목고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사특목고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거기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에만 놓고 보면 보통 교과 전형에서 0.5에서 맥시멈 1등급 이 레인지 안에서 서류에 대한 그 좋고 나쁨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된 이 결과만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어찌됐건 중앙대 2등급 초 중반 때에서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률만 놓고 보는데 중앙대도 많이 하락했죠. 여기는 뭐 융합형이 서류 100이고 탐구형이 면접 보는 전형이고 융합형이 보통 일반고가 많이 쓰는 거고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면 탐구형은 특정한 분야에 특출나게 탐구력이 있는 친구들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면접 보는 전형이 보세요. 전년도에는 면접 없는 전형이 높았는데 올해는 면접 보는 전형이 좀 더 높다. 자, 이런 추세들. 네오 르네상스 대표적인 우리 종합전형의 샘플이죠. 네오 르네상스 경희대 소폭 하락했고요. 외대는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면접형은 소폭 상승했고요. 서류형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죠? 전반적인 분위기 면접형이 좀 더 몰렸다. 시립대는 면접형이 소폭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서류형은 왕창 무너졌죠.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고요. 건대는 소폭 상승해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다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건대는 소폭 상승했던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위에 예전 같았으면 위에 섰을 그 자원들이 조금 아래쪽으로 몰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뒤에 소개하겠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좀 분산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안정 지원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요즘 점수대 아이들이 더 위로 가다 보니까 위쪽에서 경쟁률이 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위에 예전 같았으면 중경 외실 섰을 것 같은 아이들이 이제 건동 홍 라인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아주대 당국대 이런 라인을 더 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대가 살짝 소폭 상승했고요. 동국대도 같은 맥락이면 상승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쟁률은 하락했지만 모집 인원이 100명이 늘어서 지원자 숫자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홍익계도 같은 맥락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라인이 그래 상승하지 않았나 싶고요. 숙대 같은 경우는 여대라고 하는 특별한 저런 게 있지만 어찌됐건 홍대도 뭐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만 놓고 보면 경희대는 전년 대비해서 뭐 경쟁률 차이가 크진 않지만 소폭 상승한 학과들이 많이 좀 보이고요. 화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지만 의예과도 소폭 상승했고
그다음에 체육학과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위 5개 학과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하락했고요. 하락했고 이건 약간 상승했고 경희대도 큰 흐름에서 비슷한 흐름이지만 몇 개 과들은 전년보다 상당히 올라간 과도 있고 또 내려간 과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다. 건대 참 인기가 많은데 아까 그랬죠. 건대는 전년보다 약간 소폭 상승했는데 항공우주 모빌리티 공학과가 건대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29.8에서 38.78로 엄청 많이 뛰었고요. 자유전공업부 많이 올랐고 기계로봇 자동종합부는 소폭 하락했고요. 수의과 많이 떨어졌고요. 환경보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위 5개는 영어교육학과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 일회교육과 많이 떨어졌고요. 응용통계도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고 경제학과도 소폭 상승했네요. 건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들이 좀 하향이거나 안정적으로 쏟다 보니까 건대 쪽에 좀 몰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폭 상승했다. 자, 그다음에 국민대 요 라인을 보는데 서울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인데요. 나름대로 네임밸류 있는 대학들의 끝자락인데 요 라인들은 보통 국승세 요 라인들이 산출 점수 기준으로 2등급도 초반대가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교과 전형에서 2등급 초반이나 높은 과들은 1등급 후반, 그다음에 2등급 초반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2.5등급 안쪽에서 종합전형도 2등급 초에서 2등급 후반 그리고 3등급 초까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 구분해서 보통 2등급, 2.5등급 전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전년도에보다 줄었는데 국민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논술 전형이 생겼죠.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숫자가 여기 그 모집 인원이 약간 상승했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가 서류 100이었고 국민 프론티어가 면접 전형인데 학교생활 우수자가 없어지면서 여기 일정한 인원이 약간 상당히 인원이 200여 명 정도, 300명 정도가 국민 프론티어로 증가했고요. 나머지 논술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했지만 국민대학교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상당히 상승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자, 아까 같은 맥락에서 건동홍 라인에 좀 경쟁률이 상승한 것처럼 자, 요 라인에서도 국민대는 전형이 하나 바뀌다 보니까 약간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숭실대 라인에서 전년보다 좀 상승을 많이 했죠. 1000명 넘게 지원자가 늘었죠. 모집 인원은 한 25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 숭실대 라인에서도 경쟁률이 늘었고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숭실대 라인, 건대, 동대, 홍대, 숭실대 라인이 늘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이 아니라 상승했죠. 게다가 같은 맥락으로 서류형하고 면접형을 놓고 보면 2025학년도 기준만 놓고 보면 서류형이 더 경쟁률이 높았고 면접형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두 개가 역전이 된 이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백은 많이 하락을 했죠. 이게 추세입니다. 왜냐면 서류 100으로 뽑을 때 그냥 종합전형이지만 교과전형보다 살짝 점수가 뒤에 밀리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내신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의 서류형은 내신 점수가 입결이 상당히 높더라.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 너무 겁을 많이 먹다 보니 서류형보다 면접형으로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잖아요. 전년도에는 서류형이 훨씬 더 경쟁이 높았는데 올해는 면접형이 더 높다. 그리고 면접형은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서류형은 감소했고 전반적인 그 기조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서울과기대 소폭 하락했고요. 명지대 라인은 교과도 교과도 전형을 2개 운영하고 종합도 2개 운영하는데 이게 입결을 놓고 보면 항상 이게 그런 공식처럼 나옵니다. 서류 전형이 면접 전형보다 좀 더 입결 높죠. 그죠? 높은데 마찬가지 논리인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든 서류든 둘 다 경쟁률이 이전보다 면접 전형은 많이 올랐고 서류 전형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명지대에 좀 더 많이 지원풀이 늘지 않았나 싶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가 거의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어려웠는데 많이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명대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했고요. 성신여대도 전년도까지 종합전 2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자기주도 인재로 이제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355, 219가 합해서 660명 이렇게 하나로 뽑는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원자가 많이 줄었죠. 여대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 어찌됐건 이런 변화에 조금 불안감을 느껴서 많이 소폭 하락한 것 같습니다. 자, 국민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해서 하락.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는 소폭 상승. 스포츠 건강 JR은 많이 하락. 미디어 광고학부 광고 홍보학은 소폭 상승. 자동차 모빌리티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은 소폭 아니 많이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나노 물리학도 하락폭이 많이 크고요.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도 하락폭이 많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은 많이 했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전형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론에 대한 변화도 있어서 뭐 약간 뭔가 단순 비교하기 좀 쉽지는 않지만 큰 기조 속에서도 경쟁률 하락의 모습이 보입니다. 숭실대 아까 전반적으로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죠. 건대, 동대, 홍대 그다음에 숭실대 요 라인에서 약간 상승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년도 38.6의 경쟁률이 44.69로 많이 올랐죠. 의생명 시스템학부, 언론 홍보학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정치외교학과 이것도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경영학부도 나름대로 하향해서 썼다고 했는데 이 즈음에서 몰려버렸습니다. 숭실대 지원했던 친구들, 건동 지원했던 친구들 상당히 겁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단계 통과가 관건입니다. 그죠? 단계형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가 관건이에요. 과연 내가 3배수, 4배수, 5배수 안에 들 수 있을까? 면접은 준비하는데 과연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언제나 드는 걱정과 두려움이지만 어찌됐건 예년보다 조금 좀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자, 전년도 하위 5개 학과도 다 소폭 하락하는 분이 금융학과 약간 하락하긴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미디어학부도 소폭 하락했고요. 동문과 소폭 하락, 정보 통계 보험 수리학과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숭실대만 놓고 보면 그래도 경쟁률이 상승하는 분위기였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을 좀 알아볼 텐데요. 수도권은 가천대를 포함한 요 대학들은 그래도 그 2등급 후반대에서 교과 전형의 점수가 형성되는 대학이고, 물론 아주대, 단국대, 에릭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대, 그리고 심한 경우는 1등급 대에도 교과의 점수가 형성되는 대학이다 보니까 액면그대로 같이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가천대, 경기대 요런 대학들, 인천대 이런 대학들은 그래도 2등급대 중후반대에서 내신이 교과 전형이 많이 형성하다 보니까 2등급 후반, 3등급 초 중반대에서 종합 전형 많이 지원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1단계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가천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형 짜는 입학처에다가 상을 정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경쟁률이 늘고 있고 올해도 전체로 봤을 때 8만 명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24.44의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올해는 더 올랐습니다. 그죠? 모집 인원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은 많이 늘었고요. 가천대는 우리 수험생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성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학업 역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인성이 메인이다. 근데 그 인성이라는 게 사람 착하다 이런 거를 보는 인성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얼만큼 성실하게 본인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그 탐구하는 하나의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유와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를 드러내면 보여지는 그 내신의 성적이 좀 낮더라도 충분히 어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그 입결의 점수가 3.8등급이나 9등급 정도 나오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도전해볼 만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3.9등급 전후로 점수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3.9보다 훨씬 높은 2등급 때에도 종합으로 붙는 케이스가 있고요. 뭐 4등급, 5등급, 6등급 때도 종합으로 붙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가천대는 상당히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에 대한 그런 장점들 본인이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잘 준비해 보시고 기회를 잘 가졌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의 경기대도 KGU 학생부 종합전형이 꽤 유명한 전형인데 이것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 수도권의 대학 중에서 예전 같았으면 위로 상향하는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건동홍 요 라인부터 국송세 요 라인에서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좀 더 하향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있어서 여기 빨간색들이 다 지난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올라갔던 대학들을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학들 다 경쟁률이 올랐다. 아주대 같은 경우도 전년대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도 단국대는 서류와 면접이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년도에는 서류가 더 높은 경우였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더 높았고 작년도에 올해는 면접은 소폭 하락하게 했고 종합은 서류는 소폭 상승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반대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단국대가 큰 흐름에서 약간 소폭 상승했다는 얘기는 요 서울 수도권의 상향 소신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살짝 내려온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한양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서류형 옛날 같으면 일반 전형인데 이거는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이 면접형이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무전공 라이언 자율전공이라고 하는 이 무전공 뽑는 인원인데 전년도 23.17에서 올해 30.17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인천대 전년도 거의 비슷하고요. 인하대는 전년도에 인하 미라 인재 하나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면접형하고 서류형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두 개 비교해 봤더니 어찌됐건 면접형에 좀 더 지원이 많이 몰렸죠. 물론 이제 인원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커다란 흐름으로 같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가천대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상위 5개를 보면,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등인데요. 전년도 60대 1이었는데, 올해는 114대 1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응급구조학과도 반대로 작년에 116대 1이었는데, 올해 83대 1이지만 이것도 엄청 높은 거고요. 생명과학과 77대 1, 운동치료학과 65대 1로 상승했고요. 물리치료학과도 2배 가까이 상승했네요. 전년도보다. 대신에 하위 5개는 바이오 로직스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9.6인데도 11.8, 시스템 반도체 9.6인데 13.57로 올해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전년보다 올랐고요. 반도체 물리학과도 전년보다 올랐고 클라우드 공학과도 전년보다 올랐고 응용통계학과도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하위 5개 학과가 다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가천대 참 장사 잘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선호하는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 가천대 다 마음에 품고 있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대학교 S제종 한번 볼 텐데요. 아주대도 아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폭 상승했죠. 자, 최상위 5개는 약학과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고요. 의학과는 상승했고 경영학과는 또 상승, 문화콘텐츠 상승, 프론티어 과학부 상승. 하위 5개 학과 전년보다 상승, 수학과도 상승, 영문과도 상승, 행정학과 상승. 서울 수도권 서울권의 대학을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더 좋은 데로 상향하거나 소진 지원을 하려고 했던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수도권에 그래도 나름대로 네임밸류 있는 아주대, 단국대, 그다음에 가천대 요 라인들에 나름대로 안정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전형은 성공만 하면 대박 전형이죠. 그죠? 자기 내신 대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전형인데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는 되게 허무합니다. 나름대로 학교생활 충실히 했고 생계부 관리 때문에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전형의 재미를 못 보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왠지 3년을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최종 불합격도 마음 아프지만 1단계 컷당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각 대학마다 1단계에서 3배수, 4배수, 5배수 또 어떤 경우는 7배수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지만 큰 틀에서 경쟁률이 거의 20대 1 가까이 되다 보니 1단계 통과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류를 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단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불러줄 거를 확신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면접만 준비할 수 없죠. 그죠? 수능을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가다 보니까 수능 공부와 면접 준비를 어떻게 병행하느냐. 그리고 면접은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게 면접이 아니라 대부분 학종에서의 면접은 생기부 기반 면접, 생기부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이 있었는지, 즉 활동에 대한 동기, 계기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얘기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면접이다 보니까 말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가져가는지가 관건입니다. 각 고등학교 3학년 현장에서 수능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면접 준비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일단 생기부 분석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말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만간 머지않아 면접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고3 학생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고 알찬 영상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